2004년 6월 25일 오전 8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한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 도중 이상한 점을 목격합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노래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것입니다. 주변에 아침까지 운영하는 노래방이 없던 터라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래방 계산대 앞 바닥에 한 여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린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강력계 형사들은 살해 방법이 잔인한 점을 혐의로 강도나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노래방에서 일하던 44세 여성 안모 씨. 안 씨는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임시사장을 맡아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현장에 대한 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숨진 안 씨의 전날 행적과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범행에 사용된 듯한 칼 하나가 증거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곧바로 이들 증거물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범인이 것으로 추정되는 DNA는 발견했지만 지문은 나오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에다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은 물론 노래방 내부에도 CCTV가 전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안 씨 주변인을 만나 채무나 원한 관계 등이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노래방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2017년 11월 21일 밤 11시 50분경 자정이 가까운 늦은 밤 대구 중부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여성 한 명이 누군가에게 맞아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황급히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 여성은 머리에 중상을 입은 채 구급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어떤 남성이 폭력을 휘두르더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여성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는데 그곳에서 강도로 의심되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CCTV 속에는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범행 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는데 이를 주의 깊게 본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두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에 대한 국과수 감식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13년 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노래방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가 회보를 받았습니다. 미제로 남아있던 노래방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버려진 흉기, 담배꽁초 등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물을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였지만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확보한 범인의 피부 조직 일부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샘플을 국과수에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 대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2004년 6월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과 2017년 11월 강도살인 미수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려 주변 CCTV에 담긴 남성의 모습과 인근 기지국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유령 용의자를 특정짓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난 용의자는 대구에 사는 48세 남성 이모 씨. 경찰은 곧바로 이 씨의 집 앞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다 2017년 12월 28일 오전 6시쯤 출근길에 나서던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아내와 중고교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어엿한 가장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은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여자들을 특히 더 조심히 대한다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의 친동생 역시
형님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평소에 말수가 거의 없다며 감정 표현도 없이 많이 참고 억누르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두 사건에 대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딱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물을 제시하자 그제야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2017년 당시 이 씨는 경북 경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몇 달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이 씨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강도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씨는 자신의 점퍼 안쪽에 미리 준비한 다듬이 방망이를 숨긴 채 인적이 드문 대구의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핸드폰을 보며 혼자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다 다듬이 방망이를 꺼내 여성의 머리 뒷부분을 한 차례 강하게 내려쳐 넘어뜨립니다. 그러고는 여성이 갖고 있던 핸드폰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린 여성이 가방과 이 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 씨는 방망이로 다시 여성의 머리 부위를 33차례나 무차별적으로 내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이 씨는 결국 여성을 살해하기로 합니다. 이때 멀리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 씨는 여성의 가방만 빼앗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13년 전 이 씨는 왜 일면식도 없던 노래방의 주인 안 씨를 그토록 무참히 살해한 것일까? 2004년 6월 25일 새벽 5시경 이 씨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도우미 여성 2명을 불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노래방 영업이 마칠 시간이 되자 도우미들을 돌려보낸 뒤 지인과 노래방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 난 지인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버렸고 이 씨는 혼자 노래방에 남게 됐습니다. 이때 이 씨는 아무도 없는 노래방 안에서 여주인 안 씨가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폭행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씨는 냉장고 부근에 서 있던 안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안 씨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자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것이 걱정된 이 씨는 순간 살해를 결심합니다. 이 씨는 노래방 주방으로 가서 과도를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안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씨를 살해한 이 씨는 노래방 정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거리 강도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면서 13년 전 살인사건까지 해결하게 된 경찰.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건 사이의 공백이 무려 13년이나 되는데 이 씨가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처음에 강도나 강간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씨의 거침없는 범행 패턴으로 볼 때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요 강력 미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경찰은 2009년 대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미제 살인 사건과 이 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2009년 살인사건을 제가 검토해보니 2004년 살인사건과 범행 수법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을 제가 발견하고 이 사건은 2009년 2월 대구 수성구의 노래방업주 47세 여성 유모 씨가 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 씨 역시 안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됐고 별다른 증거가 없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의 유사성을 근거로 경찰은 이 씨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 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부상을 입은 이 씨에게 경찰은 모든 죄를 다 털고 가자며 설득 작업을 벌였고 이 씨는 결국 노래방 여주인 유 씨를 살해한 사실도 털어놓게 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그다음에 논리적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9년 2월 3일 오후 7시경 이 씨는 혼자서 대구 수성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 씨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과거 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할 때 한두 번 봤던 여주인 유 씨를 보고 욕정을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 씨를 알아보지 못한 여주인 유 씨는 노래방 6호실로 이 씨를 안내했고 이때 재빠르게 주변을 살핀 이 씨는 노래방 안에 유 씨 혼자인 사실을 알고 성폭행하기로 합니다.
이 씨는 노래방 기기에 연결되어 있던 마이크 줄로 유 씨의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고, 유 씨가 마이크 줄을 잡고 강하게 저항하자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유 씨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이 씨는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본 유 씨가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걸로 생각하고 살해를 결심합니다. 노래방 계산대 부근에 있는 간이 싱크대에서 칼을 가지고 와 실신한 상태로 누워있는 유 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다시 배 부위를 한 차례 더 찔러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2004년 6월 첫 범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와 범행 장소, 범행 과정이 마치 판박이처럼 흡사했습니다. 이 씨가 두 차례 끔찍한 연쇄살인과 한 차례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지만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살인마의 실체를 숨기고 평범한 가장이라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강간치상 전과를 숨기고 1999년 7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이듬해 자녀까지 출산한 이 씨. 그리고 첫 번째 살인범행 직후인 2005년엔 둘째 자녀까지 낳으며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생활하다 2009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조차 오르지 않고 수사망을 피하며 거리를 당당히 활보했습니다. 이 씨는 첫 범행 이후부터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치밀함과 대담함을 모두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두 번째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에서는 유 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래방 입구 간판 등 전원을 모두 끄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2017년 강도살인미수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서 뺏은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분리해서 버렸고 핸드폰에 달려있던 액세서리를 떼내 팔기도 했습니다. 특히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범행 현장을 맴돌며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엔 이 담배꽁초가 이 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무력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면서 반성은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어 일말의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18년 9월 14일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은 잔혹한 범행으로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뒤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채 참여하고 숙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이 씨가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씨는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하늘의 심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13년 전 미궁에 빠졌던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을 나중에 경찰이 된 피해자 안 씨 아들의 수사팀이 검거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안 씨의 아들 김모 씨는 2013년 꿈에 그리던 형사가 됐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사건 현장을 맴돌았으며 수사 기록도 여러 번 곱씹으며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건 해결의 단서는 털끝만큼도 없던 상황. 야속한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고 김 형사는 어머니 사건을 반쯤 포기했을 무렵 하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일까. 김 형사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형사는 강도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에서 용의자의 DNA가 발견됐을 때 김 형사는 자신이 범인의 손목에 직접 수갑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범인 검거를 눈앞에 두고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살해범을 직접 잡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범인과 직접 마주쳤을 때 행역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경찰 윗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김 형사는 동료들을 믿고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됐으며 범인은 결국 동료 형사들의 손에 검거됐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연쇄살인범 이 씨.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